네, 두 번째 세션은요, 주식회사 그렉터의 대표이신 김영신 대표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또 스마트 팩토리 사물리터 하는 회사들은 다 회사 이름이 특이해요. 네. 무슨 정보기술 모르는 게 아니라, 네, 여기도 달력스, 네, 또 첫 번째, 두 번째 이름도 그렉터. 네. 그렉터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렉터는 그레이터 어트랙터라고 되어 있는 합성어인데요. 이게 만유인력처럼 이제 행성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단이라 이런 것들 보면 네네. 각각이 각자 행성을 이루고 있지만 네네.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딱 뭉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플랫폼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렉터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렉터 하니까 닷컴을 바로 있었나 보죠, 그죠? 예. 아무래도 닷컴을 찾는 게 그렇죠. 주요 목적이었겠죠. 그렇죠. 네. 자, 그 대표님은 창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희 지난주에 4월 6일이 저희 딱 1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이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원래 창업하시는 어떤 쪽을 하시다가 이제 최근까지 저희는 이제 투비소프트라는 회사에 제가 근무를 했었고요. 네네. 국내에서 한 뭐 2,800 고객, 한 네. 3,000 고객 정도 보유하고 있는 그 UI를 플랫폼으로 공급하는 회사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계속 잘 지내시지? 네. 왜 지금 20대도 아니신데 네. 이렇게 창업을 하셨으면 이 분야에 네? 뭐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 이제 스마트폰 창업하신 거는 어떤 문제를 보셨으니까 창업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문제를 보시고 창업하신 거예요? 문제도 좀 중요하긴 했는데요. 저희가 IT 하는 회사를 꽤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네네네. 특히 토종 소프트웨어라는 기술을 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비즈니스하는 것들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어느 순간 뭐 IT가 어렵다, 네. 뭐 그렇다 이런 어떤 현상들을 그렇죠.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그러면 어떤 것으로 하면 좋을까라는 게 IoT라는 숙제를 갖게 됐고요. IoT를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융복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하면 상당히 좋겠다. 근데 요거만큼은 한국에서만 쓰이는 기술이 아니라 글로벌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IoT 기술은 문화에 별로 뭔가 어떤 그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 우리나라 또 이렇게 제조업에 세계적인 강국이고요, 우리나라가. 자, 그러면 여기 뭐 4차 산업혁명이 나와 있는데 뭐 대선 주자는 아니실 테고, 그죠? 근데 누군 아니실 테고 여기 어떤 지금 뭔가 이슈가 있다고 보신 겁니까? 저희가 뒤에 소개를 시켜드리려면 엣지 투 클라우드 때문에 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뭐 산업인터넷 열심히 관심 있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국내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실제 해외를 가보면 그렇죠. 사물 지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결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물 자체가 일종의 스마트폰처럼 지능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지능형 사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그 부분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데 그것이 잘 쉽지 않은가 보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IoT 한다고 해서 뭐 고객들한테 가서 저 IoT 하니까 일 좀 주세요라고 하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이거 도입하면 뭐가 좋냐 이렇게 원론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다시 말하면 뭐 IoT 별로 관심 없는 거죠. 들은 거 많이 있으시지만 그래서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그냥 그 기기를 연결을 한다고 해서 업무 쪽에 혁신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고객은 사물 인터넷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에다가 어떤 거를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 이게 명확하면 사실 그거를 이제 도입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명확하다는 것은 어떤 그 너무 길지 않은 기간 내에 그것이 뭔가 계수화된 어떤 나한테 이득을 줘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면 뭐 공장에서 뭐 예를 들면 이거 도입하면 생산성이 뭐 100억 이상 난다든가 하면 품질을 뭐 100대 한 대 걸로 분량이 났는데 그걸 줄일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도입하는 효과가 명확해야지 되는데요.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쪽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OT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현장, 그렇겠네요. 생산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 대표님은 이런 제조 현장에 이런 어떤 도메인 쪽에 그러면 지식이라든지 그런 경험이 이슈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어떤 식으로 좀 뭐 얻으시고 이제 피드 받으시고 하십니까? 사실은 그 대부분의 고객들이 답을 이미 갖고 계세요. 즉 다시 말하면 원인을 알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원인을 이제 아는 경우가 고객이 많죠. 예를 들면은 뭐 이상하게 분량이 도장을 나는데 왜 나는지 모르겠다라고 보면 나중에 이제 온도 센서 달아놓으면 이런 습도에서는
도장이 분량이 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인들을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저희가 한 2,800개 고객을 엔터프라이즈 영업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들은 좀 많이 접하게 되는 유전이 좀 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제조업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고객 스스로가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안다고 가서 사실은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그 고객이 갖고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그분들이 있는 그런 문제 그를 이제 이런 기술을 잘 이용해 가지고 연결시켜 주신 거네요. 그렇죠. IoT 기본은 이제 연결하는 건데 자 그럼 어떻게 연결할 거고 그다음에 그 연결한 걸로 어떤 효과가 있어라고 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엣지 투 클라우드라는 거를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엣지 투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중앙으로 보내서 거기서 분석하고 이벤트를 걸고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센서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모으는 것들은 문제가 없지만 그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핸들링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있는 데이터들은 현장에서 처리를 하고 내가 중앙으로 보내야 되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서 처리하는 방법. 이게 이제 엣지 투 클라우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그 현장 엣지 단에 있는 것을 그냥 무조건 중앙 서버로 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엣지 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버리고 그러니까 약간의 기존의 약간 하이브리드 형식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스마트 팩토리에 왜 이 기술을 얘기 드리냐면 많은 분들은 제조 자체에만 공장들이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본인들이 그 만들고 있는 제품에도 어떻게 하면 IoT를 넣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엣지 투 클라우드라는 걸 가지고 공장 현장에서도 적용하지만 실제로 그 제품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IoT화하는 부분에 이제 적용하는 걸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실제 적용된 사례인가 보죠? 이거는 잘 못 보셨던 자료인데 해외 쪽인데 엣지 투 클라우드를 제가 좀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표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 각각이 돌고 있는 뭐 센서나 어떤 그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은 각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각자 처리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을 모아서 데이터를 봤을 때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인터넷이 끊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갑자기 자동차가 멈췄다. 최악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거기 있는 데이터들을 적절하게 현장에서 처리를 하고 내가 보내야 될 것들을 보내는 부분들이 이제 큰 기술의 축으로 이제 갈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예전에 했던 IoT 기술하고 이제 지금 이제 새로 나올 미래의 IoT 기술의 한 축을 담당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럼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해외는 해외 사례인가요 이게? 해외 사례고요. 물류회사 같네요. 보니까. 물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에 있는 여러 가지 기기들을 모아가지고 하는데 보시는 이런 어떤 모델들이 엣지 투 클라우드로 자체적으로 동작하는 거죠.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앞으로 이 엣지 단이 굉장히 이제 여기도 그 진흥화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까 알려주셨다시피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알고리즘 얘기나 AI를 빼고 갈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 같은 제품 그 부분들이 엣지 클라우드로 다운로드 돼서 자체적으로 동작을 하겠죠. 자, 근데 여기 보면 그 여기 빨간 박스 친 게 그 그렉테만의 그 어떤 그 차이점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까도 공간 인식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 공간을 굉장히 강조하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공간 인식. 저희가 사실은 이제 IoT를 하면 센서나 이런 거 달아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상당히 받아오는 게 이제 집중화돼 있거든요. 근데 고객이 지금 저희한테 주문하는 거는 그 데이터가 어디서 왔냐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사람한테 달던 아니면은 뭐 그 자동차에 달던 어디다 달던 그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요. 특히 이제 에너지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을 꺼야 되거든요. 이 공간에 지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를 그냥 단순하게 빅데이터로 모으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의 공간에 관련된 정보랑 믹싱해서 쓰는 부분들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간 정보까지 있으면 뭔가 그 데이터에 관련된 상관관계라든지 상황의 분석이라든지 어떤 컨텍스트 분석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MR 쪽이나 그 3D 베이스로 가는 어떤 시장에서는 그 정보를 어디서 표현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그 그렉텍의 이 플랫폼이 보면 여기 아이 커넥터, 아이 스튜디오, 아이 링커 이렇게 세 가지 뭐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지금 세 가지 제품을 지금 라인업을 돼 있고요. 네. 1차로 지금 사실 개발한 거는 이 아이 커넥터, 엣지 투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는 제품만 현재 만들어서 지금 네네.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고 네. 지금 올해 말 정도에 이 아이 링커하고 아이 스튜디오라는 거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제품이 이제 왼쪽에 있는 제품이 엣지 투 클라우드 모습이고요. 네. 사실 이 하드웨어 모양은 이 모양 말고도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뭐 20만 원짜리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네네. 이런 여러 종류의 이제 그 아이 커넥터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고객이 원하는 보드에 저희 그 아이 커넥터라는 제품을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게끔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아이 스튜디오라는 건 어떤 겁니까? 요거는 저희가 아직 그 오픈을 안 한 부분인데 네. 저희가 이제 아이 커넥터를 만들고 나면 고객은 이 그 IoT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다른 거랑 결합하기를 원해요. 아까도 했지만 뭐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렇죠. 다른 것들이랑 섞을 수 있는 것들을 원하는데 그게 이제 아이링커고요. 이 아이링커에 관련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게 아이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이스튜디오가 뭐 대용량 데이터를 어떻게 어디로 보낼지, 뭐 어떤 알고리즘을 내가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마음껏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나 그런 것들을 사용자가 어떤 기술 잘 모르더라도 네, 일반인들이 일반인들 그렇죠. 현업분들은 이런 툴이 필요한 거죠. 개발자 없이. 그렇죠. 네. 굉장히 직관적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이 커넥터에서 보시면 이렇게 장비들이 이제 등록이 되면요. 네. 자원 기반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드래그 앤 드롭 시키고 연결시키고 네. 이걸 어떻게 쓰겠다라고 명령을 내리면 바로 동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이 스튜디오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스페이스 IoT 아까 공간 쪽에 앞으로 정말 지능화된 IoT가 하려면 이것이 꼭 필수적이겠네요. 그렇죠. 뭐 유재석이 나왔던 뭐 프로그램 보면 공간을 지배하는 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스페이스 IoT가 공간을 지배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간에 이벤트도 걸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이면 어떻게 행동하겠다라는 것도 뭐 위험한 지역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네. 이 공간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IoT를 둘 다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D로 실제로 가상의 디지털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투어를 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여기서 어떤 명령을 내리면 현장에도 반영이 된다든지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MR 관련된 부분들도 이 스페이스 IoT에 네.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스페이스 IoT는 이게 개발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앞에 했던 아이 커넥터를 통해서 커넥티드 플랫폼을 설계를 완성을 한 거고요. 네. 이거를 이제 3D나 다른 애들이랑 섞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벤트를 어떻게 만들어도 표준이 없으니까. 네, 그렇겠네요. 네, 그 부분에 지금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제 이제 사례들을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저희가 딱 현장에 가서 저 IoT 하는데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우선은 실시간 주문 생산하고 싶다. 그러니까 재고 만들지 않고 바로 네. 주문 내면 바로 생산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러면 공장을 자동화하십시오 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사람이 같이 들어가 있는 공정이 많다는 거예요. 조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로봇만 있는 게 아니고 네네. 로봇하고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자동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있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불량을 없애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뭐 모터 같은 거 이제 체결기라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이제 업무 시스템에는 얼마의 토크를 해라라고 정해져 있지만 그거 자동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네네. 굳이 꼭 사람이 해야 되겠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다 저장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 엄청난 데이터를 그렇죠. 다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뒤에 이제 소개가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드렸습니다. 네. 자, 요거는 실제 어떻게 해외 사례인가요? 국내 사례인가요? 사실은 국내 저희가 사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요즘 뭐 현장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쓰질 못해서 네. 저희가 해외에 있는 자동차 회사 네네. 자료를 가져다가 저희가 네. 여기서 표현해 드렸고요. 네네. 여기 보시면 마인즈앤 머신 워킹 투게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하고 로봇하고 같이 일하는 공정이 정말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정을 이렇게 3D로 이제 체킹을 해가지고 사람 몸이나 자동차나 아니면 각 그 부품 공정 관련된 부분에다가 태깅을 해가지고 순간순간 이제 어떤 모델이면
주변에 어떻게 체결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는 모습이고요. 요 두 번째 지금 장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모터 체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데이터가 다 이제 사람이 일일이 보고 세팅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뭐 저희가 이 위치에 따라서 자동으로 토크를 바꿔주게 되는 거죠. 뭐 누가 작업했는지도 저장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이런 업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지금 해외 쪽에 지금 얘기가 나누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해외에서 지금 이제 지하철을 새로 만들고 있는 나라가 있으세요. 거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카메라도 있고, 그 다음에 공족이라고 해서 뭐 펜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난 유도등이라고 해서 비상등도 있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불이 났다. 그러면 이게 오른쪽으로 대피를 해야 될지, 왼쪽으로 대피를 해야 될지, 아니면 펜을 멈춰야 될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H2 클라우드 기능을 이용해서 각각의 돌고 있는 장비들을 저희 그 플랫폼에다가 모으고 스카다라고 되어 있는 시스템을 연동을 해서 제어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건 안전 시스템하고 연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말고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안전 쪽, 뭐 다른 쪽으로도 좀 다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터널 보니까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신 이런 플랫폼이 이런 저 건설 현장 에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희가 가장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건설 IT 쪽이에요. 그래서 여러 장비를 이미 들고 있는 아니면 센서가 이미 있는 분들이 그 데이터를 잘 핸들링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플랫폼을 저희가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껐다 켰다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껐다 켰다는 건데 뭔가 상황 인식하면서 껐다 켜는 거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알고리즘까지는 안 내려왔고 이제 이러이러한 경우에 나한테 알려줘라고 돼 있는 부분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아까 아이링컨 아이스튜디오가 완성이 되면 내가 원하는 알고리즘을 엣지단에다가 다운로드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들어갔습니다. 스테파노님께서 각 센서들에서 나오는 정보에 대한 위치 정보는 어떻게 측정하시나요? 예, 이거 질문 나올 것 같았는데요. 위치 정보를 하는 서비스는 뭐 블루투스부터 시작해서 되게 종류가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것들은 그 UWB라고 해서 2.4GHz에서 8GHz짜리 고정밀 태그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태그라는 게 있어서 여기 한 3메가 정도의 메모리도 내장되고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한 5cm 정도까지 X, Y 그리고 Z까지 측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적용해 보면 한 10cm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 되게 고가의 센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류성민님, 모든 업종에 지원이 가능한지요? 특별히 지원이 안 되는 업종도 있는지요? 플랫폼을 지향하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적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있던 뭐 룰을 정하고 이벤트를 정하고 빅데이터를 보내고 요 기능만 가지고 아까 얘기 드렸던 IoT화 하는데 도움이 될까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몇 개의 그 도메인에 들어가서 실제로 플랫폼을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여기 통해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기능도 조금 보강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위치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안철주님께서 그 연결되고 모은 데이터로 인사이트를 발견해내는 분석이 필요한데 각 도메인마다 그런 분석 방식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이런 분석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갖고 계시는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실제 엔터프라이즈를 가보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저희가 업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분석 이렇게 씁니다라고 알려드려도 실제로 그분들 입장에서 와닿지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분석 시스템으로 쉽게 연결시킬 수 있게끔 해드리거나 아니면은 고객분들이 분석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재명님, 그 달리웍스처럼 도메인 전문 기업과 협업을 하시는지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요? 지금 사실 저희가 그 플랫폼을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베타 버전이라고 고객사의 양해를 구하고 올 상반기까지 지금 몇 개 이제 저희가 가고 싶은 고객들하고 지금 좀 커플링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저희가 이미 업무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만들었던 분들이 IoT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 기업들이 있는 거죠. 협업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진짜 이 IoT 비즈니스는 그런 이제 기존의 그 도메인을 잘 알고 있는 회사하고
이렇게 플랫폼 회사들하고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하고요. 네. 이게 고객이 직접 할 수 있으면 더 베스트고, 그렇죠. 고객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죠. 이런 이제 도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랑 협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임승도님, 테슬라 같은 자동차 부분에서 IoT 환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관련된 개발 플랫폼도 진행 중이신지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커넥티드 카를 목표로 하지는 않는데 거의 유사합니다,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던 엣지 클라우드라고 돼 있는 기능이 아까도 이제 각각의 센서나 제어 관련된 부분들이 네. 각자 도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모듈이나 보드 상황에 따라서 칩에 올인원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네. 거기에 또 알고리즘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같은 기술이 아마 자동차 같은 데서도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대신 자동차는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 거를 도입하기보다는 아마 다른 자동차에 더 전문화된 구조로 접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우님, 비정형 데이터도 가능한죠? 원격 업무제 지원을 하고 싶은데 보안 및 VPN 지원도 가능한죠? 예.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IoT 자체가 비정형 데이터예요. 네, 그래서 그 대부분 게이트웨이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변환을 해가지고 하나의 포맷으로 하는 게 지금 대부분의 기술들인데요. 네. 저희는 멀티 프로토콜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비정형 데이터에서 이벤트를 거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격 업무 지원하거나 VPN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선님께서 기존에 깔린 유선망을 활용할 방안이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실제로 가보면 다 무선으로 하실 것 같은데 뭐 소켓 통신이라든가 이더넷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훨씬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시설들은 대부분 그렇게 원하시고 또 어떤 것들은 또 무선으로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유선망 활용하는 부분들은 많이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스테파노니 여러 가지 센서를 분포해 있다면 각 센서에서 나오는 정보에 대한 위치 정확도는 어떻게 측정하시나요? 센서를 위한 센서가 필요한가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약간 노하우인데 하나는 이제 위치 정보만 전문적으로 가져오는 어떤 뭐 아까 센서나 아니면 리더기 관련된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실제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데 나는 이제 데이터가 없지만 어디서 이거를 받아왔다라는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공간 정보 베이스로 데이터를 핸들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 이런 문제 불러주셨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테슬라와 같은 자동차 임승도님. 네. 예. 자, 임승도님 저희 스태프한테 이름, 주소,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맞춰볼까요? 예. 저희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이고요. 저희가 전에 이제 제가 근무했던 UI 회사인데 한국에서 좀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로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려면 고객분들이랑 자주 만나서 기술을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요. 조금은 좀 부족하지만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저희 플랫폼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문제에 집중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30초 이후에 세 번 세션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